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한 클럽보다 더 보라고 했을 때, 캐디가 한 클럽보다 더 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홀컵 가까이에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 홀컵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컵스 보는 방법을, 전 시간에 컵스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왼쪽 모서리나 오른쪽 모서리를 겨냥 타켓으로 삼고 이쪽으로 공이 지나가게끔 쳐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녹색띠를 이용해야지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녹색띠를 이용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왜 그러냐면 녹색은 6cm고 검정색은 5.5cm이기 때문에 6cm에 해당되는 연두색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었고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지금 오늘 여기 한 클럽보다 더 보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사라져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공을 30cm 부분에 놓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었죠. 제가 한번 자로 실 한번 해볼게요. 자, 매트 끝에서 공이 나오는 곳까지 50cm 지점이 50cm가 나옵니다. 근데 공을 30cm 부분, 여기 30cm 부분, 여기를 공 끝에다가 놓으시고 치는 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공이 컵스에 따라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좌우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라는 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한 클럽보다 더 보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이거는 빠집니다. 이거는 빠져요.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어떻게 변하느냐? 골프존에서는요, 이 러프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가 25cm인데요. 25cm인데 이 공을 25cm 전으로 놓으면은요, 레디를 읽지를 않아요. 준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25cm 옆에다가 공을 딱 놓으시면은요, 레디라고 공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제 조건, 한 클럽보다 더 보라는 세 번째 전제 조건에서는 25cm 이상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전제 조건이 포함이 돼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번째 전제 조건은 여기 보시면 자, 10cm, 여기가 10cm 부분이에요. 대략 10cm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20cm 부분, 그 다음 30cm 부분, 여기 러프 시작되는 데가 25, 40, 50,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어느 정도가 10이고, 20이고, 30이고, 40이고, 50인지. 자, 요걸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네 번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을, 30cm 지점에 만약에 놨다라고 칠게요. 30cm 지점에 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 한 클럽보다 더 보라는 그 멘트가 나오면 기본 전제 조건은 공을 놓은 곳에서 띠 하나를 치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컵스 상관없어요. 컵스 상관없이 내가 공을 놓은 곳에서 요 띠 중간 사이에 딱 놓은 상태에서 띠 하나를 치시면 됩니다. 띠 하나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띠 하나. 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띠 하나를 치면 요렇게 띠 하나를 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근데 공을 30cm에 놓으실 경우가 있고요. 25cm에 공을 놓으실 수가 있고요.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계속 공을 위치가 변경이 될 거예요. 앞에 맵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공을 20cm 지점에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20cm 지점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cm에 놓으면 레디가 안 먹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5cm보다 더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곱하기 2. 그러면 20cm 지점이 곱하기 2를 하면 어디로 가죠? 40cm 지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공을
40cm 지점에다가 놓습니다. 자, 40cm의 끝에 걸리게 이렇게 공을 놔줘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띠를 하나 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띠를 하나, 이렇게 띠를 하나, 그죠? 근데 그거는 20cm에 놨을 때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을 때 띠를 하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를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띠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 곱하기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띠를 하나 쳤었는데 거리가 뒤로 곱하기 2가 물러났기 때문에 띠도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모서리에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갈 수 있도록. 이해 가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화면을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10cm의 공을 놓고 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10cm에. 자, 10cm의 공을 놓으면 첫 번째 10cm의 공을 딱 놓고 쳤을 때 뭐라 그랬나요? 곱하기 1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띠 하나를 쳐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요렇게 쳐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cm 이하의 공을 놓게 되면 레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10cm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인가요? 2잖아요. 20이죠. 20cm 20cm에 넣으면 또 레디를 읽나요?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이거는 3을 해줍니다. 3을 해줘야 25cm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줬기 때문에 10, 20, 30cm의 공이 가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거리를 3배를 해줬잖아요. 곱하기 3개. 그러면 띠는 곱하기 3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띠를 3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띠 3개를 쳐주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을 30cm에 놓는 게 아니고요. 60cm 지점에 공을 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60cm. 자,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자꾸 10cm, 20cm, 30cm 뭐 바뀌는지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공을 60cm에 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무조건 띠 하나를 쳐줘야 됩니다. 띠 하나. 자,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자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 끝 띠 하나를 이렇게 쳐서 지나가야 돼요, 공이. 그런데 자 보니까 어때요?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멀잖아요. 여기를 맞추기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나누기 2를 해줍니다. 나누기 2. 그럼 60 나누기 2는 30이잖아요. 30. 그럼 여기가 25cm니까 공을 30cm에 놓습니다. 30cm에 놓고 원래는 띠 하나를 쳐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60에서 30으로 나누기 2를 해줬으니까 띠도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곳에다가 놓으시고요. 나누기 2를 한 곳에 놓으시고 이렇게 띠를 이제 반을 쳐주시는 거죠. 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을 놓는 위치는 정해지면 처음에 놓는 위치 10cm든 20cm든 아니면 15cm든 25cm든 35cm든 아니면 뭐 23cm든 거기에다가 공을 놓는데 첫 번째 거기다 공을 놨을 때 25cm 이상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5cm 이하로 공을 놔야 될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셔서 띠도 곱하기 2를 해주셔라. 그리고 만약에 너무 뒤로 가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멀다. 타켓이 너무 멀 경우에는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리고 띠도 나누기 2를 해준다.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제가 사진이랑 그 다음에 그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왜 이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측으로 한 클럽보다 더 치라고 나옵니다. 제가 패디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한 오른쪽 클럽보다 감안하세요. 더 보라고는 했는데 한 클럽은 저희가 골프장에서 한 클럽은 6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컵. 근데 한 클럽보다 더 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2클럽인지 3클럽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홀컵에 딱 넣기에는 사실 힘들지만 저희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면 컨시드 1.5m 안에만 넣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버디를 노리는 게 아니라 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자, 이 보시면 검정색 격자 선이 나옵니다. 선. 예, 이 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1m입니다. 1m. 가로선, 가로 검정선의 거리는 1m예요. 1m.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6.72m 남았습니다. 홀컵까지 6.72m. 그러면 한번 이걸 쉬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0cm 정도 더 간 거예요. 거기에 홀컵이 있잖아요. 6.72m. 그죠? 그래서 이게 1m라고 보시면 되고요. 1m. 그리고 이 세로선, 이 세로선 검정색 선은 한 클럽입니다. 한 클럽. 한마디로 말해서 6컵이라는 얘기예요. 6컵. 그러면 저희가 지금 캐디가 뭐라고 했어요? 한 클럽보다 더 많이 보래요. 더 많이. 근데 여긴지 어디를 보고 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어떤 거를 제가 기억을 하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스크린 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공에서 흰 선이 생깁니다. 흰 선. 하얀 선이 어디를 보라고 이렇게 대충 알려줘요. 근데 그 흰 선이 이 첫 번째 세로선과 이 홀컵에 딱 직진되는 이 세로선과 요 세로선 사이에 가운데를 한번 재볼게요.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죠.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여기. 이 선 중에 흰 선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선이죠. 흰 선이 딱 나왔는데 이 첫 번째 선을 통과할 때 여기 가운데를 딱 지나가면 여기는 1입니다. 1. 근데 만약에 흰 선이 이렇게 여기 딱 첫 번째 선을 통과했는데 여기가 지금 가운데인가요? 가운데 아니죠. 가운데가 아닌데 두 번째 선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도 가운데가 아니죠. 근데 세 번째 선을 딱 통과하는데 가운데를 딱 통과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선의 가운데를 통과한 거예요.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은 가운데를 통과했나요? 안 통과했어요. 흰 선이. 두 번째 선 안 통과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하고 세 번째 선의 중간 지점, 선이 없는 중간 지점의 가운데를 딱 통과하면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2.5m. 아까 제가 이거 1m라고 말씀드렸죠. 1m, 2m, 2.5m의 가운데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 지점을 찾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m, 2m, 3m, 4m, 5m, 6m, 6.72m니까 6.7m가의 홀컵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흰 선을 보여드릴 겁니다. 흰 선을 보여드리는 이 흰 선이 첫 번째 왼쪽의 세로선과 오른쪽의 검정색 세로선 사이에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흰 선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만들어 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자, 흰 선을 생기게 하려면은요. 여기에 D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D자. 예, D자를 딱 한번 누르면 저 화면에 흰 선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18홀 동안 딱 기회가 3번 주어집니다. 3번. 예, 3번 주어지기 때문에 한 클럽보다 더 보라고 할 때만 요 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3번을 더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그 동료분들 치시는 분들 같이 치시는 분들 중에 공략 거리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퍼터를 할 때마다 흰 선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한 달에 9,000원인가 주고 그 골프존에서 그 아이템을 구입하신 거거든요. 그거 구입하셔서 쓰셔도 반칙 아닙니다. 네, 반칙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뭐 내기할 때는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골프를 치실 때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쓰지 않을 때는 D자를 누르면 흰선이 화면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생긴다. 요거는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제가 그러면 D자를 눌러볼 테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화면을 보실 때 잠깐 흰선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통과하는 지점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 자, 화면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제가 D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흰선이 딱 통과하죠. 자, 첫 번째 검정색 선을 가운데를 통과했어요. 그죠?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가운데 선을 지나갔기 때문에 1m 지점입니다. 1m 지점에 흰 선이 가운데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공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게 지금 50cm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게 지금 검정색 한 칸이 1m라고 했죠. 그러면 매트에서는 10cm입니다. 10cm. 그럼 검정색 두 칸은 20cm예요. 검정색 세 칸은 30cm.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흰 선이 어디로 지나갔죠? 흰 선이 10cm 지점의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공을 10cm에 두시고요. 10cm 지점에 두시고 띠 하나를 치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렇게 치시면 저 홀컵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cm 이하의 공을 놓으면 레디가 먹지 않기 때문에 25cm 이상 뒤로 공을 빼야 되기 때문에 10cm인데 곱하기 2를 하면 2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3. 그래서 10cm에서 곱하기 3을 해주면 30cm가 되죠. 그래서 10, 20, 30cm의 공을 놓습니다. 30cm. 자, 25cm. 자, 레디 먹었죠. 25cm 뒤로 가면 30cm에서 레디를 먹습니다. 30cm의 공을 놓으시고요. 어떻게 했나요? 뒤로 곱하기 3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 띠도 띠 하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곱하기 3을 해서 여기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맞추시고요. 자, 이렇게 공이 지나가게끔 쳐주시면 홀컵 근처까지는 갑니다. 홀컵 근처. 자, 이번 흰선 한번 찾아볼게요. 흰선. 자, 하나. 우측으로 세 클럽보다 더 하나보다 맞습니다. 조금 더. 내리막 한 감안하세요. 1.1cm, 그러니까 1m 10 정도의 흰선이 통과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아마추어 분들은 어디에다 쳐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근처에 가도 이쪽으로 떨어지면 아마 내리막을 되게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컨시드도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 가로선에 한 칸,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서 1.1m 정도의 그 흰선이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곱하기를 해야 되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10cm라고 할게요. 그냥 10cm의 공을 놓고 띠 하나를 쳐야 되지만 골프전 특성상 25cm 이상 공이 뒤로 물러나야지만 레디를 하기 때문에 25cm 이상으로 공을 옮겨주려면 곱하기 2를 하면 2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곱하기 3. 그래서 10cm 곱하기 3은 30cm죠. 그래서 30cm 부분에 공을 옮겨 놓습니다. 30cm 부분에 공의 왼쪽 끝을 맞춰 놓으시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10cm에서 띠 하나를 치는 거였지만 곱하기 3을 해줬기 때문에 띠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을 해서 띠를 3개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이쪽 연두색 띠 끝까지 쳐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전 영상 보시면
연두색 띠는 6cm고 검정색 띠는 5.5cm고 연두색 띠는 6cm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겠죠. 그러면은 요 띠보다 조금 더 쳐주시면 돼요, 느낌상. 근데 저희가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컨시드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정확히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거리 계산을 해볼게요. 거리 계산. 이것도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높이가 0.3이 넘었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곱하기 10을 해서 4.0이라고 보고 4.0이라고 보고 거기에 나누기 2를 한 값 4.0에 나누기 2를 한 값 2를 다시 4에다가 더해서 6을 여기에서 빼준다고 했습니다. 6을 여기서 빼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3.6 빼기 6은 7.6m입니다. 7.6m. 7.6m. 근데 이게 어떤 라인인가요? 옆라인이잖아요. 옆라인 때는 제가 또 어떤 공식을 쓴다 그랬나요? 13.62에 그냥 요걸 빼준다 그랬어요. 그냥 빼주면 요걸 이제 14라고 보고요. 이게 4.0이라고 보면 14에서 4를 빼면 10이잖아요. 10. 그래서 2번 공식은 10m를 쳐줘야 하고 1번 공식은 6m였으니까 8m를 쳐줘야 됩니다. 8m. 네, 7.6m를 쳐줘야 되니까 8m. 그럼 10m와 8m의 가운데인 9m를 저는 쳐준다고 했어요. 9m.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략거리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네.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짬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m 정도를 공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영상에 그 오르막 내리막 커터 하는 거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방향도 설정이 됐고요. 거리도 9m, 4.0 정도, 3.8, 3.8에서 4.0 정도 볼 스피드가 나오면 제가 9m를 친 겁니다. 9m.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볼 스피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볼 스피드. 와, 들어갔네요. 볼 스피드 4.6이 나왔죠? 4.6. 정확하게 4.6이 나왔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할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흰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여섯. 정도 받습니다. 6번째에서 7번째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흰선이. 6번째에서 7번째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가운데. 그러면 6.5m잖아요. 6.5m. 6.5m의 공이 흰선이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설명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공이 나오는 곳이 50cm니까 65cm에다가 공을 놓고 65cm의 공을 놓고 띠 하나를 쳐주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런데 65cm의 공을 놓고 띠 하나를 치려고 하니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기 2를 해줍니다. 나누기 2. 65cm에 나누기 2는 32.5cm죠. 32.5cm. 그러면 공을 30cm 부분 러프 시작되는 곳에서 공 하나 정도가 30cm라고 말씀드렸어요. 30cm 부분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빼면 32cm라고 생각을 하세요. 32cm 대략. 이 부분에 공의 왼쪽 끝부분을 맞춰 놓으시고요. 띠 하나를 치나요? 아니죠. 거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칙은 띠 하나를 치는 거지만 마찬가지 이것도 띠 하나 반을 나눠야 됩니다. 다시 65cm에서 32.5cm로 나누기 2를 해줬기 때문에 띠도 하나를 치는 게 아니라 반만 쳐줍니다. 반만 이렇게 반을 나눠서 모서리를 타켓을 해서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선상에 놓으시고 요 가운데를 치셔도 무방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목표물 타켓을 왼쪽 끝이나 오른쪽으로 잡는 게 좋다. 그래서 공을 차라리 거기다 놓으시고 타켓을 보고 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향은 설정이 됐어요. 방향은 설정이 됐고 이제 거리를 맞춰야 됩니다. 거리. 이거는 높이가 0.3도 안 넘었고 그리고 직진 라인도 아니고 옆 라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리 14.47에서 높이 0.10을 빼주면 13.47 정도를 쳐주면 됩니다. 제 공식은 13.47을 칩니다. 그러면 14m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4.6 정도 되겠네요. 4.6. 네, 볼 스피드 4.6 언저리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4.6 정도. 자, 네, 볼 스피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볼 스피드 4.66 나왔습니다. 4.66. 네. 차갑게 흰색 선. 하나, 둘, 셋. 좌측으로 3클럽 정도 봤습니다. 3.2m 정도. 감안하세요. 3.2m 정도의 가운데를 통과했죠. 네. 3m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운데를 통과하는데 한 3.2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2m.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30cm 부분에 공의 왼쪽 끝 부분을 맞추시고요. 32cm니까 약간 저는 더 뒤로 조금 오른쪽으로 좀 더 미룹니다. 네. 2cm 정도, 32cm 정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띠 하나를 치시면 됩니다. 띠 하나. 네. 띠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건 노르막 거리. 이것도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올린 겁니다. 자, 높이가 0.6이에요. 0.6 곱하기 2 해서 저는 12를 더해줍니다. 12. 거리가 18m 그리고 높이가 0.6이기 때문에 저는 곱하기 2를 해서 12m를 해서 저는 30m 정도를 칩니다. 30m. 공략거리는 지금 24.62m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캐디가 알려주는 공략거리는 24.62m. 근데 저는 제 공식대로 칩니다. 30m. 30m 하면은 볼 스피드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30m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쳐봐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25m까지는 6.0입니다. 6.0. 네, 그래서 저는 6.0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감으로 제가 30m 정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화면 떴죠? 네. 자, 볼 스피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볼 스피드. 자, 6.6. 네, 6.6.